주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저승문턱에서 돌아온 사냥개 흑룡이와 관 속에 숨겨진 추악한 반전. 오늘 그 기막힌 야담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조선 후기, 어느 깊은 산세 아래 양씨 노인이 늙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잔뼈가 굵은 노인에게는 자식보다 귀한 보물이 둘 있었으니 하나는 밭을 가는 황소 누렁이요, 다른 하나는 검은 털이 윤기나게 흐르는 사냥개 흑룡이었지요. 이 흑룡이 놈은 아주 물건이었습니다. 평소 양노인이 소일거리 삼아 흑룡이를 데리고 산을 오르면 놈은 산짐승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거든요. 작게는 풀숲을 누비는 토끼부터 크게는 집채만한 멧돼지까지 일단 흑룡이 눈에 띄었다 하면 열의 아홉은 그 날카로운 이빨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늘 구멍이 뚫린 듯 며칠 밤낮을 장대비가 퍼붓더니 뒷산에서 거대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났지요. 비가 잦아들고 간만에 해가 고개를 내밀 무렵 양노인이 흑룡이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사태에 휩쓸려 내려온 진흙더미 사이로 어른 두 팔로도 다 못 안을 만큼 굵직하고 매끄러운 통나무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가 7척이 넘고 두께는 아름드리니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지요. 이거 참, 내 평생 관 제목을 구하려 애썼거늘 산신령께서 내 임종 선물을 미리 보내주셨구려. 노인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신발이 다 닳도록 찾아다닐 때는 없더니 이렇게 거저 얻는구나 싶어 연신 싱글벙글했지요. 노인은 곧장 친척들을 불러 모아 그 나무를 산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인근 거북마을에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판수라는 목수에게 보냈지요. 이복의 판수, 이 나무로 내 마지막 길을 지켜줄 든든한 관 하나 짜주게. 아주 튼튼하고 번듯하게 말이야. 사흘 뒤 검은 칠을 입혀 번듯하게 짜인 관이 양노인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들뜬 기분으로 그 관을 옥수수 창고 및 그늘진 곳에 고이 모셔두었지요. 그날 밤 잠잠하던 하늘에서 또다시 장대비가 지붕을 뚫을 듯이 퍼붓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노인은 마당 구석에서 비를 맞고 있을 흑룡이가 안쓰러워 놈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재웠습니다. 그렇게 흑룡이를 발치해 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삼경이나 되었을까? 방 안의 정막을 깬 것은 흑룡이의 낮은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잠꼬대인가 싶었더니 이놈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문을 앞발로 벅벅 긁어대며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란에 노파가 먼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영감, 영감, 일어나 봐요. 흑룡이가 왜 저럴까요? 이 한밤중에 저렇게 문을 부술 듯 지저대니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든 게 아닐까요? 잠결에 눈을 비비던 양노인이 껄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 할멈이 잠결에 헛소리를 하는구먼. 우리 집에 가져갈 게 뭐 있다고 도둑이 들겠나? 기껏해야 저 마당에 누렁이랑 엊그제 새로 짠 관뿐인데 세상 천지에 관을 훔쳐가는 미친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노파가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지요. 누가 관을 훔쳐간대요? 소 말이에요. 소! 저 누렁이를 노리고 온 놈일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노인은 그제야 아차 싶어 자리를 걷고 일어났습니다. 요즘 인근 고을에서 소 도둑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올랐거든요. 어이쿠,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봐. 내 나가서 확인해 봄세. 양노인은 다급히 겉옷을 걸쳐 입고 마루를 뛰어내려왔습니다.
문고리를 젖히기가 무섭게 발치에 있던 흑룡이가 시위 떠난 화살처럼 어둠 속으로 슉 하고 튀어나갔지요. 그 순간 옥수수 창고 및 어스름한 그늘 속에서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 셋이 우당탕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놈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허겁지겁 담벼락을 타고 오르더니 팍팍 소리를 내며 담 너머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몸집이 왜소하고 비쩍 마른 도둑놈 하나가 미처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흑룡이가 그놈의 바짓가랑이를 사정없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지요. 담 밖에서는 먼저 도망친 일당들이 놈의 팔을 잡아 끌며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놈들 어딜 도망가느냐? 양노인도 지지 않고 달려들어 놈의 다리를 밧줄처럼 꽉 붙잡았습니다. 흑룡이는 아래서 물고 노인은 위에서 당기니 도둑놈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었지요. 그러자 담 밖에서 독이 바짝 오른 도둑놈들이 주먹만한 돌덩이들을 비오듯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이 늑다리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양노인은 고집스럽게 놈의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에게 제 집마당을 더럽힌 도둑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뿔싸, 어둠 속에서 날아온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그만 노인의 머리를 정면으로 때리고 말았지요. 윽! 외마디 짧은 신음과 함께 노인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 틈을 타 비쩍 마른 도둑놈은 담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마당엔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방 안에서 가슴을 졸이던 노파는 영감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옥수수 창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담벼락 및 차가운 빗물 속에 영감이 쓰러져 있었지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노인의 코끝에 대보았지만 이미 숨결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이튿날 소식을 들은 포도청의 엄포교가 그 밑에 막둥이 포조를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이거 참 해괴한 일이로군. 양노인의 목숨줄이었던 누렁소는 여전히 옥수수 창고 앞에 멀쩡히 매여 있는데 정작 훔쳐가기엔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관만이 마당 한복판까지 끌려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포교가 넋이 나간 듯 막둥이 포조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어찌하여 소를 두고 저 빈관을 탐냈단 말이냐? 세상 천지의 관 도둑이라니 들어본 적이나 있느냐? 그러자 막둥이 포졸이 머리를 긁적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혹시 도둑놈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워낙 가난해 관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양 노인네가 새로 관을 짰다는 소문 듣고 눈이 뒤집혀 달려든 모양입니다요. 엄포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매를 가늘게 떴지요. 일리가 있다만 또 다른 가능성도 무시 못하지. 만약 저 관의 제목이 겉보기와 달리 아주 귀한 목재라면 말이네. 놈들은 관이 아니라 나무 그 자체를 노린 걸 수도 있어. 엄포교는 곧장 관아의 전가를 보내 나무를 잘 아는 전문가를 불러달라 청했지요. 이윽고 도착한 나무 전문가는 마당에 놓인 관의 검은 칠을 조심스레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의 입에선 김 빠진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나으리, 이건 그냥 흔하디 흔한 측백나무입니다요. 어디 산에 가면 널린 제목이지 결코 돈이 될 만한 기물은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나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사라지자 남은 결론은 하나뿐이었지요. 정말로 형편이 지독히 어려운 도둑들이 염치도 체면도 다 버리고 양 노인의 마지막 안식처인 관을 훔치려다 이 사달을 냈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이후 엄포교와 막둥이 포졸은 신발 가죽이 다 닳도록 인근 고을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무려 7마을을 집집마다 돌며 수상한 자를 수소문했건만 도둑놈들의 꼬리조차 잡히질 않으니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노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영특하던 흥룡이가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해 온몸이 피떡이 된 채 죽어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파는 울먹이며 엄포교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우리 영감님 자식처럼 아끼던 흥룡이가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요. 제발 저 불쌍한 짐승 좀 살려주십시오. 엄포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흥룡이를 살리겠노라 약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막둥이 포졸이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투덜댔지요. 나으리,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범인 잡기도 바쁜 마당에 사람도 아니고 개 한 마리 목숨에 매달리시겠다니요. 엄포교가 막둥이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서늘하게 꾸짖었지요. 이놈아, 흥룡이 목숨은 목숨이 아니란 말이냐? 저놈은 주인을 지키려다 상처 입은 충견이다. 사람이 도리를 저버려도 짐승은 도리를 아는 법인데 어찌 내버려 두란 말이냐? 서둘러 노파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 흥룡이의 꼴이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 깊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검은 털을 적시고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만 깜빡이고 있었지요. 그 광경을 본 막둥이조차 주먹을 불끈 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천벌 받을 놈이 짐승한테 이토록 잔인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엄포교는 흥룡이의 상처를 유심히 살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군. 단순한 도둑놈들이라면 개가 짖는 게 무서워 도망갔을 텐데 굳이 다시 찾아와 이토록 처참하게 죽이려 들다니. 혹시 이 녀석이 살아있으면 안 될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생각은 깊었으나 발걸음은 빨랐지요. 엄포교는 흥룡이를 말에 싣고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은 상처라 정성껏 약을 바르고 침을 놓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흥룡이는 예전처럼 꼬리를 치며 마당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엄포교는 다시금 노파로부터 다급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어떤 마른 사내놈이 웬 장정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는 우리 집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어요. 손에는 괭이랑 삽을 들고 흥룡이를 당장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웁니다요. 엄포교와 막둥이 포졸이 채비를 갖추고 노파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과연 가관이었습니다. 비쩍 마른 사내 하나가 험악하게 생긴 무리를 뒤에 세우고 대문 앞에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지요. 대문 한쪽에서는 흥룡이가 털을 바짝 세우고 놈들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한지 칼침을 맞았던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엄포교가 위험 있게 나서며 호통을 쳤지요. 이게 무슨 해기한 짓거리냐? 대낮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무엇을 하는 게야? 그러자 그 비쩍 마른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으리, 저 집 미친 개가 생사람을 잡았습니다요.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물어뜯었단 말입니다. 저런 살인견을 그대로 뒀다간 마을 사람 씨가 많을 텐데 당장 때려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씩씩거리며 바짓가랑이를 획 걷어올렸습니다. 종아리에는 허연 무명천이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 위로 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엄포교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쩍 마른 사내의 다리를 뚫어지게 훑어보았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이는군. 그런데 대관절 어디서 이 개한테 물렸다는 겐가?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높였지요.
어디긴 어디겠습니까? 우리 집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와 물어뜯었단 말입니다. 엄포교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집이 어디며 이름은 어찌 되는가? 관아장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니 똑똑히 말해보게. 그러자 사내는 눈동자를 굴리며 버럭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으리.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네, 돈 한 푼 보상받지 않아도 좋으니 저 미친 개만 당장 때려 죽여달란 말입니다. 저놈은 이미 사람 피맛을 본 괴물이니 살려둬선 안 됩니다요. 엄포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쏘아보았지요. 내 어찌 자네 말만 믿고 죄 없는 짐승의 목을 칠 수 있겠나? 자네가 먼저 개를 괴롭혔는지 아니면 정말 개가 미쳐 날뛴 것인지 어찌한단 말인가? 사내는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주위에 몰려든 구경꾼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이 포교 나으리가 법보다 짐승이 먼저인 모양입니다. 저번에 저 개가 칼침을 맞았을 때 나으리가 관아의 말을 내어 직접 의원에게 실어 날랐던 거 다들 아시죠? 나라의 공물을 사사로이 짐승 살리는 데 썼으니 내 당장 한양에 상소라도 올려서 이 고을 관원들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만천하에 알겠습니다. 엄포교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짐승을 아끼는 마음으로 행한 일이 도리어 빌미가 되어 관아의 체면을 깎아내릴 판이었으니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엄포교가 짐짓 태도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알았네.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다시 이곳으로 오게나. 내가 반드시 자네가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릴 것을 약조함세. 다만 조건이 있네. 관아의 일을 밖으로 발설하여 시끄럽게 만들지 말게나. 내 명예를 걸고 내일 결단코 이계를 처리하겠네. 살기등등했던 마른 산의 일당이 비릿한 웃음을 남기며 사라지자 노파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엄포교는 흥룡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노파에게 물었지요. 내 듣기로는 흥룡이 저놈이 요즘 밥 먹을 때만 잠깐 들릴 뿐 밤낮으로 집을 비운다면서요? 설마니 이 흉흉한 시국에 대문도 안 걸어 잠그고 지내는 겐가? 노파가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놈이 기어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곧장 빗장을 단단히 지릅니다요. 제 영감까지 그리 허망하게 보냈는데 내 어찌 문단속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엄포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당 둘레를 훑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군. 이 집 담벼락이 어른 키를 훌쩍 넘을 만큼 이리도 높은데 날개 돋친 새도 아니고 개가 어찌 문을 닫은 담장을 넘나든단 말인가? 그제야 노파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사실 나으리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영감이 가고 나서부터 집안에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요. 매일 밤 제가 누렁이를 옥수수 창고 앞에 쇠말뚝까지 박아 튼튼히 묶어두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누렁이는 고삐가 뚝 끊어진 채 마당을 유유히 거닐고 있고 흥룡이 저놈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요. 엄포교는 노파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며 물었습니다. 혹시 영감님이 묻힌 자리가 어디요? 앞산 기슭 바위 벼랑이 삐죽이 솟은 도루물 근처에 모셨지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엄포교의 눈이 희열로 번뜩였습니다. 내 짐작이 맞다면 흥룡이 저놈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영감님의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던 게 분명하오. 짐승이 오직 주인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배가 고파 못 견딜 때만 잠시 내려와 끼니를 때우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지. 그리고 아까 그 마른 산의 일당, 그놈들이 바로 양노인의 관을 노리는 도둑놈들임이 틀림없소. 놈들이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가로채려는데 흥룡이가 목숨을 걸고 앞길을 막아섰으니 그토록 처참하게 매질을 당했던 게지. 옆에서 듣고 있던 막둥이 포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지요.
나으리, 소인이 생각하기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요. 제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도둑이라 한들 무덤을 파다 개한테 물리고 저 지경이 됐으면 겁이 나서라도 도망갔어야지. 어찌 이리 대낮에 제 발로 찾아와 개를 죽여달라 행패를 부린단 말입니까? 엄포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장기를 둘 때 앞에 수 하나만 봐서야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 저놈들은 그 관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야. 흥룡이가 죽기 살기로 버티고 서 있으니 도저히 무덤에 손을 댈 수가 없거든. 그러니 꾀를 낸 것이지. 관아의 손을 빌려 흥룡이를 죽이게 만들면 제놈들은 아무 방해 없이 무덤을 파헤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을 들은 노파가 사색이 되어 엄포교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지요. 아이고, 나으리. 그럼 아까 그놈들을 당장 잡아 넣으셨어야지. 왜 그냥 보내주셨단 말씀입니까? 엄포교가 한숨을 내쉬며 노파를 달랬습니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지 않소. 관아의 법도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넣었다간 도리어 우리가 곤욕을 치를 수 있어. 엄포교는 곧장 막둥이 포졸에게 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고을 안팎의 의원들과 약방을 모조리 뒤져라. 아까 그 마른 놈처럼 걔한테 물려 상처를 입고 치료받은 자가 있는지,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 사는 놈인지 샅샅이 캐내란 말이다. 나는 여기 남아서 노파와 함께 누렁이를 묶어두고 흥룡이가 대체 어떤 신통방통한 수로 이 높은 담을 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막둥이 포졸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노파는 엄포교의 말대로 누렁소를 여물통 옆 말뚝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이윽고 사방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집안에 정막이 감돌 무렵이었지요.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흥룡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누렁소가 있는 여물통 앞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녀석은 거침없이 여물통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누렁소의 목에 매인 고삐를 이빨로 갉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드드득 거리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앞불싸 그 튼튼하던 측덩굴 고삐가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고삐를 풀어준 흥룡이는 이번엔 앞발로 누렁소의 앞다리를 툭툭 치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듯했지요. 그러자 누렁소가 둔중한 몸을 이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담벼락 옆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흥룡이가 누렁소의 넓적한 등 위로 가볍게 날아올랐지요. 그리고는 소등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더니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담벼락 위로 사뿐히 착지했지요. 담 위에 올라선 흥룡이는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어둠 속 담 너머로 미련 없이 몸을 날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기막힌 현장을 숨죽여 지켜보던 엄포교와 노파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짐승들이 서로 힘을 합쳐 담을 넘다니 저놈은 개가 아니라 영무리로구나. 엄포교는 노파와 함께 흥룡이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 서둘러 앞산으로 향했습니다. 녀석의 발자취를 쫓아 도착한 곳은 기암 괴석이 삐죽이 솟은 앞산 도루물 근처, 바로 양노인의 무덤가였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무덤의 형상은 참혹했습니다. 봉부는 이미 흙더미가 파헤쳐져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양노인이 누워있을 검은 관의 윗부분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던 게지요. 흥룡이는 그 파헤쳐진 무덤 흙 위에 엎드려 낮게 으르렁거리며 주인의 안식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을 약방을 뒤지고 다니던 막둥이 포졸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찾았습니다요! 며칠 전 마른 체구의 사내 하나가 개한테 물린 상처를 치료받고 약까지 지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사는 곳을 가짜로 남기고 사라져서 놈의 행방을 찾기가 막막합니다요. 노파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가짜 이름을 썼다니. 그럼 그 원수놈들을 영영 못 잡는단 말입니까? 우리 영감 억울해서 어째?
엄포교는 파헤쳐진 무덤을 응시하며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놈들이 제 아무리 여우 같아도 내 손바닥 아니오. 내가 아까 놈들에게 내일 아침 다시 오라 하지 않았소. 놈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오. 엄포교는 어투를 바꾸더니 노파에게 엄히 지시했지요. 지금 당장 저 흑룡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 아랫집으로 끌어내리시오. 절대 이 무덤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오. 노파가 깜짝 놀라며 엄포교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나으리, 흑룡이를 집으로 데려가다니요. 저놈이 없으면 저 미친 도둑놈들이 당장이라도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가져갈 텐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엄포교는 대답 대신 묘한 눈빛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엄포교의 서늘한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서슬퍼런 목소리로 경고했지요. 나으리, 내 분명히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놈들을 잡겠답시고 우리 흑룡이를 미끼로 쓰거나 놈들 비위 맞추려 저 불쌍한 짐승의 목을 칠 생각이라면 내 영감 뒤를 따라가는 한이 있어도 나으리와 끝장을 볼 줄 아시오. 다음 날 아침, 어제 그 비쩍 마른 사내놈이 한 패거리들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양노파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지요. 놈들의 손에는 여전히 몽둥이며 곡괭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포교 나으리, 약조하신 시간이 되었소. 그 미친 개놈의 목을 쳤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때려 죽여야겠소. 사내가 대문을 발길질하며 소리치자 엄포교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 뒤로 막둥이 포졸이 축 늘어진 흑룡이를 거적대기에 싸서 끌고 나왔지요. 흙먼지가 날리는 골목 한복판에 흑룡이를 툭 던지자 녀석은 눈을 감은 채 사지를 뻗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포교가 놈들을 향해 싸늘하게 뱉었지요. 자, 보시오. 자네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기에 독한 약을 먹여 숨을 끊어버렸소. 이제 사람을 문개는 세상 천지에 없으니 자네들 분풀이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 광경을 본 양노파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흑룡이의 차가운 몸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주인 잃고 무덤 지키던 죄밖에 없는 내가 어찌 사람 손에 죽는단 말이냐. 노파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동네 어귀까지 울려 퍼지자 도둑놈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릿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허허, 역시 나으리는 법도를 아시는구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사내 일당이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며 멀어지자 엄포교는 그제야 노파의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귓속말처럼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이제 그만 뚝 그치시오. 흑룡이는 죽지 않았소. 노파가 놀라 눈물을 닦으며 쳐다보자 엄포교가 흑룡이의 목덜미를 살폈습니다. 놈들을 속이려고 잠시 잠드는 약을 써서 기절시킨 것뿐이오. 짐승이 죽은 줄 알아야 저 간교한 놈들이 오늘 밤 방심하고 무덤으로 기어들 것 아니겠소. 흑룡이는 한 시즌쯤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펄펄 날뛸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제야 노파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앞산 벼랑 끝자락엔 으스스한 달빛만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요. 엄포교와 막둥이 포졸을 포함한 몇몇 관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양노인의 무덤 주위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노파도 낮에 기절했다 깨어난 흑룡이의 입을 부드럽게 감싸쥔 채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봐 가슴을 졸였지요. 밤 1시나 되었을까. 산 아래서부터 서너 개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놈들은 무덤 앞에 서더니 짐짓 예의를 차리는 척 중얼거렸습니다. 양영감, 미안하게 됐소.
죽은 사람한테 이 귀한 게 있어봐야 뭐 하겠소. 우리가 좋은 곳에 써줄 테니 노여워 마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놈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어 무덤을 사정없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흙 파이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노파가 흑룡이의 등을 어루쓸며 낮게 소리쳤지요. 가라, 흑룡아, 원수를 갚아라. 그 순간 흑룡이가 쏜살처럼 어둠을 가르고 튀어나갔습니다. 놈들을 향해 집어삼킬 듯 지저대며 달려드니 도둑놈들은 자지러지게 놀라 자빠졌지요. 악! 귀신이다! 죽은 개가 살아났다! 놈들은 들고 있던 연장도 내팽개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엄포교가 쳐놓은 그물 안에 든 쥐새끼들이었습니다. 엄포교와 포졸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놈들의 팔을 꺾어 누르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정리되었지요. 잡아놓고 보니 과연 낮에 왔던 그 마른 사내 밑에서 수화 노릇을 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엄포교는 놈들을 관하로 끌고 가 곧장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곤장 몇 대가 오가기도 전에 놈들은 울고불고하며 기막힌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사실은 그 거북마을의 판수라는 목수가 문제였습니다. 그자가 술에 취해 우리 대장에게 떠벌리기를 양노인이 주워온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마류목이라는 귀물 중에 귀물이라지 뭡니까? 금보다 귀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양노인이 숨을 거두던 그 밤도 놈들은 원래 관만 조용히 훔쳐가려 했으나 노인이 끝까지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겁을 주려 던진 돌이 그만 노인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던 것이지요. 양노인의 장례가 치러지고 산속 깊은 곳에 묘를 쓴 후에도 재물에 눈이 먼 이 악귀들은 포기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놈들은 한밤중에 몰래 산에 올라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와 함께 흑룡이가 나타난 것이지요. 흑룡이는 제 몸보다 큰 장정들을 향해 사정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하던지 도둑놈들의 우두머리인 그 마른 산에는 흑룡이에게 다리를 물려 살점이 덜렁거릴 정도였지요. 독이 바짝 오른 산에는 들고 있던 삽을 미친 듯이 휘둘러 흑룡이를 난도질했습니다. 온몸이 피떡이 된 흑룡이가 쓰러지고 나서야 놈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 산을 내려올 수 있었던 게지요. 하지만 흑룡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다시 살아나 무덤을 지키고 서 있으니 놈들은 도무지 무덤가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마른 사내가 꾀를 낸 것이 바로 관아의 손을 빌려 눈의 가시 같은 흑룡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발로 찾아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저 개놈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사내는 그렇게 뻔뻔하게 노파의 집 대문을 두드렸던 것이지요. 이제 무덤을 파헤치려던 졸개놈들은 모두 포졸들에 의해 하옥되었지요. 하지만 정작 흑룡이의 몸에 칼질을 해댄 그 잔인한 우두머리, 마른 사내놈은 연기처럼 사라져 종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포졸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엄포교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거북마을에서 살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 제목을 짰던 판수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요. 엄포교와 막둥이 포졸은 그 길로 말을 달려 판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요. 판수는 대퇴부의 굵은 혈맥이 예리한 칼날에 뚫려 바닥이 온통 붉은 피로 흥건한 채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신 곁에서 넋이 나간 채 울부짖던 판수의 아내가 엄포교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영감탱이야. 내 그러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랬거늘 천벌을 받을 짓을 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되었구려.
엄포교가 안악의 어깨를 누르며 낮게 물었지요. 진정하고 똑똑히 말해보게. 대체 판수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참변을 당했단 말인가? 안악은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숨겨온 추악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나으리, 이제 와서 감춰 무엇하겠습니까? 사실 저기 산사태 때 양노인이 가져온 그 나무 말입니다. 우리 영감이 그 나무를 보자마자 그만 눈이 뒤집혔지 뭡니까? 그건 흔한 측백나무가 아니라 금보다 귀하다는 마류목이었던 게지요. 우리 영감이 재물에 눈이 멀어 양노인에게는 싸구려 측백나무로 짠 관을 보내고 진짜 보물나무는 몰래 빼돌려 자기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요. 안악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지요. 영감은 그 나무를 빼앗길까봐 매일 밤 창고 안에서 잠을 자고 혹여 누가 들락거릴까 문틈마다 장치까지 해두며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결국 영감의 목숨을 앗아가는 칼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포교가 그 말을 이어받아 다시 물었지요. 혹시 간밤에 누가 판수를 찾아왔던 적이 있는가? 그 소리에 판수의 아내가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그놈입니다. 어제 우리 집에 드나들며 개한테 물렸다고 징징대던 피쩍 마른 사내놈이 있었습니다요. 범인은 다름 아닌 흥룡이에게 다리를 물리고도 뻔뻔하게 관할을 찾아왔던 그 마른 사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 은신해 있던 그놈이 포졸들의 그물망에 걸려들었지요. 놈의 거처에서는 판수가 빼돌렸던 그 진귀한 목재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사내는 체념한 듯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간의 내막을 털어놓았지요. 나으리, 사실 저와 판수놈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요. 그런데 이 영감탱이가 최근 들어 영 수상하단 말입니다. 밤마다 제 집 안방을 두고 굳이 귀퀴한 나무 창고에서 잠을 자질 않나 문 밖에 누가 올까봐 노심초사하며 기웃거리는 꼴이 딱 제발 저린 놈이었지요. 사내는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단박에 눈치를 챘죠. 아하, 저놈이 양노인이 가져온 그 보물나무를 통째로 빼돌렸구나. 그래서 내 졸개들에게는 산에 가서 관을 파내라고 시켜놓고 나는 한밤중에 판수의 창고로 몰래 기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 영감이 진짜 보물을 어디다 숨겼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사내의 짐작은 적중했습니다. 판수의 창고 깊숙한 곳, 집더미 아래에는 은은한 황금빛이 감도는 진짜 마류목이 있었던 게지요. 사내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판수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묶어버린 뒤 나무만 가로채 달아날 심산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판수라도 제놈이 먼저 도둑질한 나무를 뺏겼다고 관아에 고발할 배짱은 없을 거라 믿었던 것이지요. 사내가 판수의 입을 틀어막으려던 찰나 판수가 품 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사내의 엉덩이를 깊숙이 찔러버린 게지 뭡니까? 사내는 비명을 삼키며 독이 바짝 올랐지요. 놈은 판수의 손에서 칼을 뺏어 들고는 보복이라도 하듯 판수의 허벅지를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그곳은 마침 대동맥이 지나는 곳이라 피가 샘물처럼 솟구쳤지요. 사내는 겁에 질린 판수의 입을 헝겊으로 틀어막고 사지를 꽁꽁 묶어둔 채 대기시켜둔 장정들을 시켜 그 무거운 마류목을 실어 날랐습니다. 판수는 그 어두운 창고 바닥에서 제 욕심이 빚어낸 핏물에 젖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지요. 죽은 자의 마지막 안식처를 가로채 제 부귀영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자들은 결국 짐승보다 못한 최후를 맞이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나무로 관을 짜려다 목숨을 잃은 양노인, 남의 보물을 탐내어 가짜를 짜주다 제 목숨까지 잃은 목수,
그리고 죽은 주인의 안식처를 지키려 끝까지 싸운 흥룡이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